안녕하세요. 예고한 대로 이번 시간에는 노바백스의 코로나 백신 임상 1, 2상의 논문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화이자 논문을 살펴봤고 이번엔 노바백스 논문도 살펴보는 건데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두 논문 다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실렸다는 사실입니다. 줄여서 NEJM이라고 부르는데요. 왜 NEJM이 세계적으로 저명한 학술지인지 알겠죠? 중요한 코로나 백신 논문은 이곳에 실리고 있습니다. 차이점은 화이자는 mRNA 백신, 노바백스는 제조합 단백질 백신입니다. 그래서 화이자 백신과 간접 비교하면서 노바백스 백신을 이해하면 좋을 겁니다. 물론 직접 비교는 힘들겠죠. 제목을 보겠습니다. Phase 1-2 트라이얼은 해당 논문이 임상 1상에 대한 결과 논문이라는 걸 알려줍니다. 임상 1, 2상이니까 환자 수는 작겠죠. 131명이 참여했습니다. 남아프리카 임상 2상은 3,000명, 영국 임상 3상은 1만 5천명, 미국 임상 3상은 3만 명이니까 인원수 차이가 상당합니다. 임상 2상, 3상에 비해 임상 1, 2상의 131명은 상당히 귀여운 수준이죠. 노바백스의 임상시험은 시작은 미약했으나 끝은 창대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해당 임상시험에는 이렇게 131명의 건강한 성인들이 참여했습니다. 코로나 환자가 참여하진 않겠죠. 왜냐하면 백신 개발 임상이니까요. 이미 코로나에 걸린 환자는 치료제 개발 임상시험에 참여해야 할 겁니다.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는 임상시험은 코로나 환자가 아니라 코로나에 안 걸린 건강한 사람들이 참여합니다. 좀 더 와닿게 이야기하면 건강한 저와 여러분이 신청하면 저런 백신 임상시험에 참여할 수도 있는 거죠. 노바백스는 이렇게 건강한 성인 131명을 두 그룹이 아니라 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백신 그룹 1, 백신 그룹 2, 플라시보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각각 83명, 25명, 23명으로 나눴습니다. 왜 백신 그룹이 하나 더 필요했을까요? 그건 노바백스가 백신 그룹 내에서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면역 증강제의 효능입니다. 제조합 백신은 면역 증강제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제조합 항원 단백질만으로는 면역 반응이 낮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버프를 걸어주는 겁니다. 노바백스의 코로나 백신은 제조합 백신이죠. 면역 증강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노바백스도 자사가 개발한 매트릭스 M이라는 면역 증강제를 보조요법으로 사용합니다. 매트릭스 M은 노바백스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바백스가 아무리 망해가고 있던 기업이어도 기술력은 갖추고 있었던 걸 알 수 있죠. 적어도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기술력은 노바백스 내부에 보유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노바백스의 코로나 백신은 면역 증강제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노바백스는 면역 증강제의 효능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백신 그룹을 한 번 더 나눈 겁니다. 백신 그룹 1은 백신 플러스 면역 증강제 사용, 백신 그룹 2는 백신 플러스 면역 증강제 사용 안함인 것이죠. 백신 그룹 1과 백신 그룹 2는 인원수에서 차이가 납니다. 백신과 면역 증강제를 함께 투여하는 그룹은 83명이고 면역 증강제 없이 백신만 투여하는 그룹은 25명입니다. 83명이 인원수가 더 많죠. 제조합 백신은 면역 증강제를 쓰는 게 일반적이라 백신 플러스 면역 증강제 그룹이 중요한 그룹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더 많이 수집하기 위해 인원수가 더 많습니다. 다시 제목으로 돌아와서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사스코브2라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등장하고요. 처음 보는 단어 리컴비넌트 스파이크 프로틴, 제조합 스파이크 단백질이라는 단어도 등장합니다. 가운데 스파이크를 생략해보면 우리가 여태 공부한 바로 그 제조합 단백질입니다. 제조합 단백질 백신 플랫폼에 어떤 병원성 항원을 대상으로 개발하느냐에 따라 가운데에 여러 가지 단어가 들어갈 수 있겠죠. 코로나 백신은 스파이크 단백질을 타겟팅하기 때문에 가운데에 스파이크를 집어넣어서 리컴비넌트 스파이크 프로틴으로 적은 겁니다. 제조합 스파이크 단백질이죠. 그 다음 나노파티클은 무슨 의미일까요? 작은 입자라는 뜻이죠.
여기 코로나 백신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2번 불활화 백신은 사백신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생백신과 사백신을 공부했죠. 바이러스를 죽여서 만든 백신이 불활화 백신입니다.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멸했긴 해도 전체 모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5번 제조합 백신을 보면 나노파티클이 무슨 의미인지 확 와닿으실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몸통이 사라졌죠. 그리고 항체를 생성하는데 딱 필요한 스파이크 단백질만 남아 있습니다. 스파이크 단백질만 선택적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스파이크 단백질에 해당하는 유전자만 뽑아내서 곤충세포에 재조합한 뒤 스파이크 단백질만 생산해낸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제조합 백신도 바이러스가 몸통 없이 스파이크 단백질만 있기 때문에 불활성화되어 있죠. 죽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잔인하지만 인간의 몸통은 없고 손가락만 계속 공장에서 찍어내는 게 제조합 백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2번 불활화 사백신에 5번 제조합 백신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불활성화 측면에서 보면 말이죠, 뉴스 기사도 노바백스 코로나 백신을 소개할 때 불활화된 백신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정리하면요, 코로나 바이러스 제조합 스파이크 단백질 백신에 대한 임상 1, 2상입니다. 논문은 2020년 9월 2일에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9월 3일 한국에도 뉴스 기사가 나왔습니다. 빠르죠? 이유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어로 된 뉴스 기사가 있으니 머리 아프게 영어 논문을 읽을 필요는 없을 겁니다. 한번 요약된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을 보면 노바백스의 코로나 백신 1상은 성공적이라고 합니다. 노바백스 코로나 백신은 스파이크 단백질을 곤충 세포에서 발현시켰습니다. 발현이 무슨 말이냐? 유전자가 발현되었다는 뜻입니다. 진 익스프레션이라고 하는데요. 유전자가 표현되었다, 표출되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기사를 좀 더 잘 이해해보면 문장을 다음과 같이 써볼 수 있습니다. 곤충 세포에서 스파이크 단백질 유전자를 발현시켰습니다. 유전자가 표현되었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유전자는 이중 나선 모양입니다. 유전자가 표현되었다는 건 단백질을 만들어서 보였다는 뜻입니다. 유전자라는 설계도에 따라 단백질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단백질을 만들려면 유전자를 조작하면 됩니다. 오른쪽 검은 고양이도 유전자에 따라 고양이의 몸을 구성하는 단백질이 만들어져서 이 세상에 표현된 상태인 겁니다. 유전자는 정보입니다. DNA가 유전자는 아니죠. DNA 중에 정보가 있는 게 유전자입니다. 그래서 DNA 전부가 아니라 DNA 서열의 일부분이 유전자인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노바백스의 코로나 백신 임상 논문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131명의 참가자를 세 그룹으로 나눴는데 두 그룹이 아닌 이유는 면역 증강제의 효능도 확인해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